밤 3시 또 잠에서 깨셨습니까?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욱신거리는 통증,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 그리고 점점 예민해지는 위장. 오늘은 60세 이후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매일 먹으면 도움되는 과일 4가지를 솔직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알려드립니다.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노인의학과 김우철 원장입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과일 하나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세 이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매일 꼭 드셔야 할 기적의 과일 4가지를 공개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정보가 오히려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박상철 선생님 70세에 매일 과일을 드시던 것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끊고 올바른 과일로 바꾸신 후엔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1로 떨어졌고 관절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과일은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예요. 제 혈압이 3개월 만에 170에서 130으로 떨어진 비밀이거든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루틴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과일과 생명을 구하는 과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위험한 과일 첫 번째는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한 알 두 알 멈추기 어려운 과일이죠. 문제는 과잉 섭취가 너무 쉬운 구조라는 겁니다. 한 송이를 비우면 당과 열량이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봉 캠벨같이 당도가 높은 품종은 혈당 급상승을 일으키기 쉬워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더 불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던 60대 후반 남성. 새벽에 발가락 통증으로 잠을 설쳤고 병원에서 통풍 진단을 받으셨죠? 의사가 물어보니 매일 포도를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포도를 완전히 끊고 2개월 후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더 무서운 건 포도의 혈당 지수예요. 캠벨 포도의 경우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에요. 포도가 나쁘다가 아니라 양과 타이밍을 모르면 문제가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포도를 자주 드시면 당뇨 발생률이 35% 높아진다고 나왔어요. 혹시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에 10알 정도로 제한하시고 식후가 아닌 운동 전에 드세요. 두 번째 위험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산성이 강한 과일이라 역류성 식도염 속쓰림이 있는 분들에겐 증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컵 단위로 먹기 쉽고 섬유질 대비 당밀도가 높아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기 쉽습니다. 미국 위장병학회 채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의 62%가 파인애플 섭취 후 심한 위산 역류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위장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설탕 폭탄이기도 해요. 한 컵 분량의 파인애플 조각에는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으며 식이섬유가 부족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65세 이상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파인애플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혈색소 수치가 41% 더 높았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에게 파인애플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할머니는 매일 파인애플을 드시다가 복용하던 혈압약과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과 출혈이 생겼어요. 더 안전한 대안은 파파야예요.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위점막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위험한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비타민C 공급원으로 유명하지만 산성에 의한 치아 범랑증 침식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감귤류를 매일 섭취하고 양치 루틴이 맞지 않으면 시린이 범랑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절 통증염증에 민감한 분들은 감귤류로 증상 변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차가 크지만 통증 일지에 감귤류 섭취 마이너스 통증 연관성을 기록해보세요.
관절염 재단이 1900명 가까운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일 오렌지를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 통증 점수가 45% 더 높았고 아침 스티프니스가 평균 38분 더 길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무릎이나 엉덩이 통증을 조용히 키우고 있을 수 있어요. 이유는 오렌지 속 시트르산이 체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관절 내막을 자극해서 더 심한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거죠. 껍질 아래 숨은 농약도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영양이 풍부하다고 믿고 오렌지 껍질 속 하얀 부분을 드세요. 그러나 바로 그 부분이 농약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오렌지 껍질은 스펀지처럼 농약을 흡수하고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이 과육까지 스며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껍질을 벗겨도 완전히 피하기 어려워요. 해독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에게 이런 화학 물질은 몸속에 쌓여 호르몬 불균형 면역력 저하, 뇌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희 할머니는 매일 오렌지 2개를 먹으며 건강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겼으며 복용 중이던 혈압약의 부작용도 커졌어요. 결국 의사는 원인이 오렌지 섭취에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렌지를 끊고 비타민C가 풍부한 빨간 파프리카로 바꾸자 관절 뻣뻣함이 줄고 치아 손상도 멈췄으며 약물도 정상적으로 작용했어요. 마지막 위험한 과일은 감입니다. 떫은 맛의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장 점액 수분을 잡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곶감은 농축되어 당도탄닌 부담이 커집니다. 드물지만 위석이속 결석 리스크도 보고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철분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감까지 자주 드시면 빈혈이 생기기 쉬워요. 경상북도 상주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69세는 곶감을 너무 좋아하셔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8.5로 심한 빈혈 상태였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곶감 때문이었던 거죠. 곶감을 끊고 2개월 후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감은 변비의 원인이기도 해요. 탄닌 성분이 장막의 수분을 빼앗아 가면서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는데 여기에 감까지 자주 드시면 만성 변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곶감을 드시다가 일주일간 변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곶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의사가 관장을 해서야 겨우 해결됐는데 그 후부터는 감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해요. 한의학적으로 감은 차가운 기운을 가진 과일이에요. 찬성질의 음식을 자주 드시면 소화불량, 폭통,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감을 드시면 위산과 만나서 위석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위석은 위 안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덩어리로 심한 경우 수술로 제거해야 해요. 감의 당분도 만만치 않아요. 단감 하나에는 약 15g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또한 감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액 속 칼슘이 너무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감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사과를 추천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도 않아요. 또한 위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서 안전합니다. 배도 좋은 대안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며 기침이나 가래에도 좋아요. 이제 희망의 4가지 과일입니다. 첫 번째, 석류입니다. 석류에는 폴리페놀은 장내 대사 과정을 거쳐 유로리틴으로 전환되어 미토콘드리아 청소 제가동 미토파지 경로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세포 재생 과일이라 불려도 될 만큼 석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요. 단단한 붉은 껍질 속에는 수백 개의 씨앗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강화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60세 이후 노인에게 석류는 그야말로 특별해요. 그 이유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미토파지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미토파지는 오래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새롭고 효율적인 미토콘드리아로 교체하는 과정인데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요.
그 결과 에너지가 줄고 근육은 약해지며 뇌는 흐려집니다. 여기서 석류의 폴리페올 성분이 등장해요. 이 성분은 장에서 대사되면서 유로리틴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미토파지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연구 결과도 놀라워요. 23년 동맥경화학 술지에 실린 연구에서 60세에서 75세 성인 600명을 추적했더니 하루 한 컵의 석류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경동맥 두께가 30% 줄어들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임상 시험에서는 기억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12주간 매일 석류를 섭취한 후 기억 점수가 22% 상승했어요. 72세 은퇴 간호사 이정희 씨는 아침 산책 때마다 뇌가 흐릿하고 몸이 뻣뻣했어요.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요거트에 석류 반 개를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2달이 지나자 에너지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다시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류 속 엘라그산과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에 쌓인 플라크를 제거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뿌리인데 석류의 항염 효과는 아스피린보다 3배나 강해요. 석류를 꾸준히 드시면 관절 통증과 관절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인천에 사시는 최영수 74세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석류 주스를 드신 후 4개월 만에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셨어요. 석류 덕분에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류는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거꾸로 되돌려줍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뇌를 또렷하게, 관절을 덜 아프게 하고 싶다면 석류가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뇌를 지키는 자연의 방패라 분리를 많이 해요.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는 기억력을 강화하고 뇌의 노화를 늦추며 근육 회복까지 도와줍니다. 60세 이후 블루베리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활력을 위한 매일의 처방과도 같아요. 그 비밀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산화제는 세포를 전반적으로 보호하지만 안토시아닌은 혈내 장벽을 통과해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요. 70세 이상 여성 1,000명을 20년 이상 추적한 간호사 건강연구에서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먹은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뇌 기능이 평균 2.5년 더 젊게 유지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대사 기능의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김성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심한 브레인 폭으로 책 읽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시기 시작한 후 3개월이 지나자 기억력 검사 점수가 좋아졌고 머릿속 안개가 걷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지표가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노화로 저하되는 시력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요. 안토시아닌은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돕는 단백질 로드업신을 회복시키며 정기적으로 블루베리를 먹는 노인은 황반 변성 위험이 최대 38%, 백내장 위험이 22% 낮았어요. 또한 당뇨병 예방 연구에서는 전당뇨 상태의 사람들이 하루 블루베리 2컵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감수성이 4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약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블루베리는 염증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창원에 사시는 73세 박순례 할머니는 손목과 무릎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그런데 매일 블루베리를 드신 후 2개월 만에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셨어요. 신선한 것과 냉동 모두 효과가 있으며 냉동 블루베리도 항산화 성분의 약 94%를 유지하므로 충분히 비축해 두어도 좋아요. 가능하다면 야생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오트밀, 요거트, 스무디에 섞어 먹거나 열에 강한 성분이므로 머핀이나 팬케이크로 조리해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좋고 저녁에 드시면 멜라토닌과 상호작용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체리입니다. 자연이 주는 강력한 항염 과일이에요. 블루베리가 기억을 지키는 과일이라면
체리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자연의 진통제라 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열매에는 관절염과 통풍 약물이 작용하는 경로와 같은 효소를 차단하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약 대신 체리를 한 줌 먹어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체리 한 컵을 섭취한 노인이 단 48시간 만에 요산 수치가 15% 감소했어요. 통풍 환자에게는 효과가 더욱 뚜렷해서 6개월 동안 발작이 75% 줄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김태호 사장님은 통풍으로 10년간 고생하셨어요. 약을 먹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신발도 신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일 체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통풍 발작이 거의 사라졌어요. 체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체리는 통증 완화, 심장보호, 숙면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주는 드문 과일입니다. 체리 주스를 선택할 때는 100% 주스를 고르시고 설탕이나 인간 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나이와 맞서는 슈퍼푸드라 불려도 손색이 없어요. 대부분의 과일과 달리 토마토는 당분이 적고 건강한 성분이 많으며 60세 이후 약해지기 쉬운 심장, 혈관, 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단순한 채소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화를 거슬러 올라가게 해주는 마법 같은 과일이에요.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65세 이상 1600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토마토를 자주 드신 분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29% 낮았고 뇌절중 위험도 21% 줄어들었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2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20년간 약을 드셨어요. 혈압이 160을 넘나들어서 항상 불안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토마토 2개씩 익혀서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혈압이 140대로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가서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되셨어요. 토마토 하나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어요. 토마토는 암 예방에도 탁월해요. 특히 전립선암에 대한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위암, 폐암, 대장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요. 토마토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건강이에요. 라이코펜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주름을 예방해요.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피부가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토마토는 열량도 매우 낮아서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100g당 겨우 18칼로리밖에 안 되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에게 안성맞춤이에요. 특히 토마토 페이스트는 농축되어 있어서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의 6배나 높아요. 하루 권장은 토마토 2개 또는 토마토 주스 1컵 정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덕 할머니 74세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토마토 요리를 드시기 시작한 후 1년 만에 모든 수치가 개선되고 관절 통증도 많이 줄었어요. 토마토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인을 위한 천연 종합 영양제예요. 혈관을 보호하고 암을 예방하며 뇌를 지키고 피부까지 젊게 만들어주는 기능은 어떤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감. 실제로는 혈당을 높이고 관절을 손상시키며 소화를 방해하고 몸을 안에서부터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기에는 순해 보여도 노인에게는 건강과 독립성을 서서히 빼앗는 과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올바른 과일을 선택한다면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지키고 잃어버린 힘과 균형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석류, 블루베리, 체리, 토마토 같은 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나이를 거슬러 더 강하게 살고 더 날카롭게 살면서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과일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고 토마토는 익혀서 드세요. 기억하십시오. 나이 든다는 건 쇠퇴가 아니에요. 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생명에 해를 더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집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몇 주, 몇 달 뒤에 몸은 더
많은 에너지와 맑은 정신 그리고 줄어든 통증으로 탑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평소 가장 자주 먹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을 듣고 놀라거나 아침 식습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김우철 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